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토버스입니다. 오늘은 AI 자동화의 가장 핵심이 될 메이크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연초에 이 툴을 알고 처음에 배우려고 할 때만 해도 관련된 강의가 하나도 없었고, 이 메이크 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소개해주는 영어 강의나 영미권 인플루언서들의 영상만 엄청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해져서 관련된 강의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사실 막상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은 블로그 글쓰기 자동화, 상세 페이지 생성 자동화, 어쩌고저쩌고 뭔가 좀 자극적인 내용들로 나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없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는 노하우가 있지만 완전히 기초적인 부분부터 좀 강의를 올려보고자 이제 일단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메이크는 간단히 말해서 디지털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이 툴을 사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자동화 작업이든지 간에 워크플로우와 앱 시스템을 하나의 공간에서 디자인하고 시각적인 인터페이스나 다양한 통합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메이크 툴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의 정의와 기본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듈과 앱이라고 하는 용어들의 정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시나리오란 메이크 툴을 쓰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했을 때 그 구축된 시스템의 프로젝트, 뭐 한글로 따지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면은 빈 문서를 작성한다고 하잖아요. 그 문서의 하나가 시나리오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일단 직접 메이크 툴에 들어가서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건데요.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일단 뭐 사인인은 로그인하는 거고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해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창을 메뉴라고 부르고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카테고리가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배우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는 Create a New 시나리오로 들어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뉴 시나리오라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는 당연히 백스페이스 뒤로 가기고요. 이 뉴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가운데 중앙 정 가운데 이제 플러스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다른 AI 툴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그 외에 메이크 툴에서 지원하는 각종 기능들을 여기 플러스 표시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또는 이렇게 있는 리스트들에서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리스트는 거의 지금 1500개 정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모든 거를 당연히 우리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을 거고 내가 구상하고자 하는 자동화 기능이 있다면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툴들에 대한 개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원하는 것들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그 화살표 모양의 오른쪽으로 가 있는 화살표 모양의 이제 표시가 있고 run once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가 있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는 다시 또 보시면은 완전히 상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스케줄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바로 실행 및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코너이고요. 지금은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기존에 만들어 놨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run once를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딱 한 번 가동한다는 의미여서 이렇게 제가 기존에 2개든 3개든 몇십 개라도 시나리오를 구성해 놨으면 이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굴려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탑하는 도중에 이게 멈추게 되고요.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이거를 켜놨을 때 지금 여기에 이 스케줄링 세팅에서 하루에 한 번,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이 자동화를 얼마나 작은 빈도로 굴러가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카테고리를 보면은 컨트롤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 관리 및 시나리오 최적화 이 2가지로 지금 컨트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장은 말 그대로 지금 내가 해놓은 시나리오를 저장하는 거 한글이나 각종 문서 프로그램도 다 저장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시나리오 설정은 그 외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제 외부적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다른 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이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메모를 남긴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간단한 메모 기능을 제공하고요. 지금 자동 정렬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오토 얼라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이 동그라미 모듈들을 이렇게 막 어질러 놨다고 쳤을 때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제 explain flow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흐름 설명인데요.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렇게
기능 안에서 자동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시나리오 빌더에서 이 각자의 하나의 동그라미를 다 모듈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모든 모듈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순차적으로 작업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툴즈라고 해서 도구들이죠. 이거는 메이크 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도구들인데, 이 툴들을 외부 API 연동을 통해서 다양한 AI 툴들과 연동을 해서 사용할 때 같이 사용을 하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하는 흐름 제어 툴과 자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그 툴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서라고 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때 주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션이나 엑셀 같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시트 툴들을 여기서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필요로 할 때 그 관련된 정보들을 하나의 그 사이트 안에 모아두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걸 정리하고 정돈하고 또는 활용하는지에 대한 기능을 노션뿐만이 아니라 메이크 툴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단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페이보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즐겨찾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탈리하고 솔라피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즐겨찾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한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정을 가지고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생성했을 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툴들을 계속해서 호출을 하거나 API 연동을 통해서 사용을 했을 때 여기에 이게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앞전에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용어가 나왔는데, 모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정의를 드릴게요. 모듈은 이 메이크 툴에서 제가 이렇게 플러스 표시를 눌렀을 때 이미 여기 영어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add another 모듈이라고 지금 영어로 나와 있죠. 결국은 이 시나리오 안에서 각각의 작업을 구성하는 단위 하나가 모듈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에서는 뭐 또다시 한 5가지 정도의 분류가 있는데요. 액션 모듈, 검색 모듈, 트리거 모듈, 그리고 이터레이터나 에그리게이터, 이렇게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나 에그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처리나 집계를 하는데 필요한 기능이라 필수적으로 시나리오 안에서 구성되는 분야는 아니지만, 위의 3가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가장 많이 쓰는 내용들인데, 어쨌든 말 그대로 영화 감독이 그 촬영을 할 때 액션이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작업이 딱 들어가는 그런 메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 모듈은 액션 모듈을 발생시키게 하기 위해서 얘가 어떤 뭐 데이터 시트를 해서 원하는 값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원하는 값이 무엇인지 일단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검색이라는 게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나 스프레드시트에서 어떤 자료를 찾을 건지에 대한 서칭을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거 모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필수적으로 어떤 작업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할 것인지, 이 자동화가 처음에 어떤 조건에서 실행되는지를 설정하게 해주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용자 검색이나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검색하는 작업도 이런 이 3가지 안에서 정의를 해서 가능을 하게 해주는 건데요. 검색 모듈로 어떤 스프레드시트나 데이터 시트가 있을 때 뭐 10세에서 60세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30세에서 35세 사이의 연령대를 검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검색한 값 사이에서 어떤 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나이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표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일을 하는데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액션 모듈을 통해서 이제 그 구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 모듈이라는 게 결국은 이 엑셀 시트 데이터베이스 시트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제가 뭐 새로운 뭐 연령대에 또는 새로운 뭐 고객들의 정보를 받았을 때 이거를 제가 엑셀에다가 수기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을 때 뭐 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케줄링을 통해서 뭐 하루에 한 번씩 이 메이크 툴이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툴들을 이 3가지 모듈 안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모듈을 찾고 어떤 모듈을 액션을 시킬 거고 어떤 모듈을 트리거로 삼을 건지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3가지 중에서 원하는 모듈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듈과 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해서 실제로 지금 메이크 커뮤니티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어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모듈이 또는 앱이 어떤 종류인지 난 모르겠다. 아니 이게 뭐 트리거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생성할 때 분류되는 카테고리를 확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애드 어나더 모듈에서 새로 모듈을 열었을 때 가령 예시인 웨더 모듈을 열겠다. 지금의 날씨를 이제 현재 날씨를 알아야 되는 이 모듈을 열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카테고리가 한번 분류가 돼 있어요. 여기 액션스라고 뭐 아니면은 이제 웹프 모듈을 열겠다고 했을 때에도 액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액션 모듈이 실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듈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인 반면에 트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앱이 있으면은 액션 모듈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트리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복잡한 성격을 띠는 모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 뭐 메시지스라든지 이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 위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듈의 역할을 파악할 때 설명에서의 키워드를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모듈 같은 경우에는 add, get, send, 뭐 create, update 이런 단어로 시작을 하고 서치 모듈은 말 그대로 서치, 트리거 모듈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 모듈이 두 가지 성격으로 보통 나뉘는데 엑셀 시트라든지 구글 시트를 실시간으로 계속 보다가 변화가 생겼을 때 트리거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즉각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그 두 가지가 트리거 또는 워치라는 이름으로 보통 이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를 한번 보면은 그 모듈의 이름 아래에 이게 어떤 것들이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트리거스 또는 워치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이 시작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게 지금 트리거 모듈이라는 것을 파악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라고 했을 때 가장 앞에 붙는 단어의 설명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일 중요한 부분만 정리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시나리오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문서이고 이 시나리오 안에서 여러 개의 모듈과 내부 연동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구상하는 것이 이 메이크 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듈과 앱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가장 마지막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앱은 구글 시트라고 하면은 구글 시트, 이렇게 솔라피라고 하면 솔라피. 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하나의 솔라피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 수많은 모듈들의 집합, 그룹이 앱이고 이 솔라피라고 하는 앱 안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서비스 모델이잖아요. 다른 서비스 모델 안에 여러 가지의 기능을 이 모델 안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 각각의 기능을 모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앱 또는 찾고자 하는 툴들을 이렇게 텍스트 파서라든지 여러 기능들을 연속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툴 또는 모듈들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전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어떤 순서로 이것을 구성을 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할을 하는 모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는 어떤 앱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앱이나 모듈에 대한 용어 정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계속해서 많이 배워왔지만 처음에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기초적인 강의를 지금 이 강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3가지 정도의 강의를 더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제가 지금까지 구상해왔던 시나리오를 예시를 삼아서 같이 만들어보는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보스였습니다. Let's be 오토보스.